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잘못이래요. 자, 네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집주인, 중개업소가 짜고 집값 올리는 매물 밑장 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네. 자, 단속 피해서 담합 판치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이래요. 인터넷에서 본 매물 시세보다 1억 가까이 싼 매물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9억 원대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한 중개업소에서 8억 원대 초반 매물도 있으니까 서두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 중개업자들이 매도 의사가 없는 집주인과 짜고 9억 원짜리 아파트들을 매물로 올려서 시세를 일부러 높여놨답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은 오히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실제 매물이 싸 보이도록 해서 매수인을 현혹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불법이죠. 네. 자, 또 집주인과 특정 중개업소가 짜고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매물 밑장 빼기도 공공연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매물 밑장 빼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매물 밑장 빼기가 결국은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물 광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시세보다 높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마치 보여주면 중개업소가 마치 굉장히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또 반면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2억 원에 내놓으려고 했다가 빈정을 상했다고 해요. 동네 중개업소가 비싸서 안 팔린다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팔려도 좋으니까 일단 광고에 올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로 15분 거리인 다른 지역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두리 영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파트 집값 담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실거래가 정보를 붙여가지고 아예 공유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은근하게 그거보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담합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안내문 게시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물 밑장 패기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시세보다 높게 매물 광고하는 거고, 또 가두리 영업이란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버리니까 진짜 거래가 안 돼서 돌려보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인 것 같아요. 임대리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동조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싸게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받는 거고,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개 의뢰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사실 담합이라든지 또는 허위 매물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어떤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중개업소 분들을 이런 소유자들이 이렇게 막 되게 싫어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가두리 영업한다고 막 되게 불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문제가 사실 부동산 카페에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엄청. 그래서 가두리 영업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막 맨날 글 올라가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이런 거죠. 우리 동네 부동산들은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평가 안 해준다. 싼 거 지들 싸게 물건 팔려고, 우리 원하는 제대로 정상적인 가격도 받아주지 않고, 호가 반영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부동산들이 다 없어져야 우리의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막 이 화가 나가지고 이 글 쓰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거에 호응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중개업소도 있어요. 이제 가두리 영업을 없애고 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막 커뮤니티에서 그런 니즈들, 그런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제대로 제값받게 해준다 막 이러면서 물건 확보하고 이제 그런 중개업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애매한 문제죠. 그리고 반대편에 앞에 먼저 얘기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호가를 일부러 높여놓은 매물과
나갈 수 있는 정상 매물을 두 개를 비교를 시켜가지고 인물권이 싸니까 나가게끔 만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호가를 높인 매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네네. 그냥 난 그 금액이면 팔 거야라고 하는 것도 그걸 갖다가 그런 매도 의뢰를 반영해 주는 것도 또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규정 또는 이게 도의적으로 옳다 그러지 않다 이런 판단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열받는 게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매물, 그러니까 팔 의사가 없는 매물을 이렇게 비싸게 올렸다. 내지는 뭐 존재하지 않는 매물, 팔 의사가 없는 매물을 싸게 이렇게 광고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개사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명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진위를 파악하기가 힘든 게 예를 들어 사례에서도 8억짜리 매물이 있고 9억짜리 매물이 있다. 매물표는 9억에 보이잖아요. 이게 나는 9억에 팔아야지 매도 의사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시대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9억에 나는 팔고 다른 데 전세로 가야지, 9억에 나는 팔고 다른 데 돈을 보태서 매매로 사러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막상 움직이려고 보면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무슨 사유에 따라서 거래를 하지 못한 그 금액에 팔지 못하게끔 바뀌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9억 정도는 나는 팔고 12억짜리 인근 걸 사서 가야지라고 했는데 내 거 9억에 팔아서 집도 보여주고 다 했어? 막상 9억에 사자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12억에 살 거 저거 살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12억짜리 집이 효과가 14억으로 튀어 올랐대. 그럼 내 거 못 파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9억에 산다고 집도 보여주고 다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건 허위 매물이네?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딱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했던 이 많은 것들이 서로 다 모든 자리에서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해서 얘기 듣잖아요. 만약에 내가 살려고 했는 매수자였다고 하면 9억에 집 보고 왔는데 안 판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통해서 이런 사정으로 안 판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장난치고 없는 물건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부적인 내용은 다 그걸 명쾌하게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두리 영업이든 아니면 이렇게 매물 밑장 빼기든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만 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매물을 인터넷에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길이 막혔죠,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한쪽의 폐해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예전에는 다 직접 등록할 수 있었어요. 뭐 네이버에도 직접 등록할 수 있었고 직방에도 직접 등록할 수 있었는데 다 폐지됐죠. 다 폐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매물 내놨다가 다 허위 매물이야. 다 거래 안 되거든. 그 부분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떤 불신, 신뢰에 대한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신뢰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면 영업적인 이익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이건 뭐 영업적 이익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없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꼬여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잘못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그 기자님도 참 머리 좋다. 매물 밑장 빼기. 저도 이 업에 있으면 처음 들어봤고 가두리 영업은 좀 들어보긴 했는데 가두리 영업은 많이 얘기 나오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저는 이게 상승장에서 좀 소외된 아직 덜 오른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어떤 한 응어리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개업소들이 일부러 골탕 먹이고 있다. 뭐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셔가지고 중개보수 2배 더 주겠다, 3배 더 주겠다, 뭐 해주겠다. 계속 제발 팔아만 달라.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기억 속에 다 추억으로 잊혀졌어.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 드러나는 한 부분, 이게 가두리 영업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뭐 비단 지금의 얘기 문제만은 아니죠. 십몇 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카톡방이라든가 지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 나오지만 10여 년 전에는 부녀회가 이제 그 대상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표시 광고 부동산 중개 매물 표시 광고 위반 막 이런 게 그 당시에 규제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밖에다가 매물표 붙이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기준들이 맞아.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부녀회가 우리 아파트 매물은 중개업소에 얼마 이상으로 올려놓으세요 시키고 그거 안 하면 이 동네에서 중개업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대상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조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